지난 19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주민 3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 미군기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환영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불법 부동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부동산 수사팀 인력을 늘리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조된 말똥가리 3마리가 건강을 회복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3층에 있던 주민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지붕 쪽 간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 미군기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 지역에서는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지라 환영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요. 동두천시의회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주둔 미군기지 캠프 호비입니다. 기지가 폐쇄된 지 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미군 측과의 협상 끝에 기지 내 사격장 부지를 반환받기로 한 겁니다. 잃었던 땅을 돌려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사격장 부지의 면적이 좁은 데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인근에 화력 발전소까지 위치해 사람이 살기엔 심리적인 거부감까지 있습니다. 새하 사격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에서는 크게 효용 가치가 있다든가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기지는 아니었고요. 이 때문에 이번 반환이 생색용이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시는 이번 반환을 계기로 나머지 미군기지 반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마저도 희망사항일 뿐 현재 논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설사 기지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동두천 캠프 K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동두천시가 오랫동안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캠프 K시하고 캠프 호비 두 면적을 합친다면 800만 평 정도 됩니다. 평당 10만 원 한다면 8천억이 될 거고 100만 원 한다면 8조가 되는 겁니다. 동두천시 1년 예산은 5천억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 1년 예산 다 넣는다고 해도 땅 구입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군기지 조기 반환, 그리고 반환기지 국가 주도 개발. 동두천시가 지난 수년간 정부에 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제 미군 공여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긴 한데 이게 동두천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에요. 평택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사실 동두천은 미군이 지금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지도 반환하지 않고 또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 2주 동안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 동두천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미군기지 반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을 9명으로 늘리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입니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거나 청약 자격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화재에 더 취약한데요. 포천 소방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 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의 김성주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마쳤던 이 화재 안전 특별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또 적발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지금 저희 그 포천 지역은 다중이용 시설의 그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그 상태하고,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 등 피난 장애 요인 제거 등을 집중 조사했고요. 포천 지역의 총 2,348개 동 중에 불량 사항이 1,343개소로 3개 동으로 57% 정도 불량률이 보였습니다. 예.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경미한 소방시설 위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물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 건가요? 일단 다중이용 시설은 불주등 다수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 구조상 칸막이 등이 또 미로 등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인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방시설 중에는 소화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적정하게 비치해야 되고요. 네. 소화기 같은 경우도 10년 내용 연수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노후 10년 이상 된 거는 노후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피난시설 중에는 비상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폐쇄하는 등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위반을 하게 되면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화재 안전을 위한 추후 조사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실시하고 예정입니다. 그중에 포천에서는 31,716개 동을 4개년에 걸쳐서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소방서 김성주 팀장이었습니다. 양주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설 전날인 24일과 대체 공휴일인 27일에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24일과 26일에 집중 수거하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연휴 기간 종료 후 일제히 수거합니다. 또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상황반과 쓰레기 긴급 수거를 위한 기동 처리반 등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말 구조된 말똥가리 3마리가 건강을 회복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도는 20일 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말똥가리 자연복귀 행사를 가졌습니다. 말똥가리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이며 도시개발로 인한 번식지 소실, 먹이 감소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조된 말똥가리 3마리는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어 중독에 빠지거나 건물 유리벽에 충돌해 머리 부분을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한 달 만에 자연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두천 소방서가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관내 건물 4,600동에 대한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두천 소방서는 이에 앞서 관내 주택을 제외한 소방 대상물 중 771곳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동두천 소방서는 이번 조사에서 2인 1조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투입해 대상 건물의 소방시설 상태와 방화문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건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해 앞으로 소방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청산면 10212 개미산 마을이 지난 18일 얼음 썰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썰매장은 총 8,000제곱미터 규모로 썰매 60개와 전통팽이 60개가 배치됐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썰매장은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대상 기관은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5개소 내외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도심 속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습니다. 대상지는 도심 내 도로와 광장, 하천 등 공공공간 중 인구에 비해 휴식 공간이 부족한 곳입니다. 사업 대상지 추천은 경기도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도는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때 평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된 이곳은 과학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진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플라스마 살균기의 시제품을 출시했고 갑상선 수술 흉터 제거용 LED는 임상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으로선 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경기도의 기술개발 지원금이 큰 마중물이 됐습니다. 연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업에서 그 사업화 직전에 제품을 만드는 연구 또는 뭐 기초 연구는 있지만 그 중간 연구가 없었는데요. 그런 지원을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경기도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평가 부분으로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회 풀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연구 부분에선 연구자가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과정을 전산화합니다. 일괄적으로 10% 부여하던 정액 기술료를 폐지하고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받습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영구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R&D 사업 개선 방안이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4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마스크와 목도리 등으로 체온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는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강수 소식이 있고요. 주 후반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커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 등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